대통령께서는 어제 조국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의혹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으로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진실과 거짓의 충돌에서 다시 진실의 가치가 빛나고 진실이 거짓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조국 장관은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로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수사 앞에 엄정하며 돌아본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더욱 엄격하며 갖은 모욕과 모멸 속에서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게 임하길 거듭 기대합니다. 청문회를 전후로 지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130만 건이 넘는 기사 수 그대로 국회는 진실을 둘러싼 세계의 대결장이었습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격렬했습니다. 야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국 장관 후보자를 부정했고 검찰은 수사로 조국 후보자를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은 진실의 이름으로 행동하라 명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에 대한 철통 방어를 자임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어색한 조합이 검찰의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길 지금도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검찰발 피의 사실이 시중에 유포된다는 이 의심만큼은 정말 기우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 건이 넘는 피의 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 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남긴 상처와 과제를 안고 우리는 모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국회는 국회다운 자리로, 장관은 장관다운 자리로, 검찰은 검찰다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장관은 단호하게 개혁하며 국회는 따뜻하게 민생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국회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분명 본질에서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여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거립니까?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미루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합니까? 이것은 모순이며 이율 배반입니다. 야당이 이성과 합리의 무대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따질 것은 따지되 민생을 오롯이 챙기는 것이 국회가 있어야 할 제자리입니다. 싸울 땐 싸워도 일할 때는 다부지게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냐 정쟁이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정치냐 검찰 개혁이냐입니다. 이거 역시 오늘 검찰과 조국 장관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조사에 30명이 넘는 국회의원 전원이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계속해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59명 국회의원 전원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조차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자유한국도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법무장관과 총리 시절 불법, 필법, 준법 보장을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또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 통일 운동가를 아마 황교안 공안검사는 구속하고 또 징역을 살게 했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사칭해서 자신들이 벌인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북미 대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화 재개를 촉구한 지 3일 만에 북한은 화답했습니다. 이달 안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과 북은 잠시 닫았던 문을 열고 다시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올해 안에 확고한 성과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화로 가는 여정에 반하는 정신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대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이 번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당국이 천금같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이달 안에 한반도 번영의 길을, 한반도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더욱이 조국 법무장관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근간을 주도적으로 설계했을 뿐 아니라 법학자로서 검찰개혁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인사입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사안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를 거울 삼아 장관직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장관과 함께 임명된 6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들 역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국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치 사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우리 정치권도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 광풍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22차례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 당략과 정치 공세, 인신 공격의 장으로 인사청문회가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최우선적 과제라는 점 또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에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정치 개입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 전국에서 확인된 공정과 정의, 평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해치는 모든 사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도적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국적 색깔론에서 출발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조작 정보와 인신 공격을 서슴지 않는 구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모습은 국민적 불신만 자아냈습니다. 이제 부디 냉정을 찾아주길 당부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시비 걸고 발목 잡는 구태를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제기된 논란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우리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 연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당정은 지난달 27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473만 가구에게 총 5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지난주 완료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 역시 대폭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5개 핵심 성수용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서 현재 이들 품목 대부분이 하락 내지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 지원입니다. 관계 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피해 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최대한 신속히 태풍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농작물 및 관계시설 등의 피해가 몹시 큰데 재보험과 재복구비 지원은 물론 인력 지원 또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납세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추석 기간 동안 각종 안전 재난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정기국회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따뜻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산업 4개월 연속 세계 1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지난 8월 조선업 수주 및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3.5%를 차지하며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 금액 역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조선산업 고용 현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10만 명대에 그쳤던 조선산업 고용 인원이 18개월 만에 11만 명대를 기록하며 완연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글로벌 교육시장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조선산업이 다시금 큰 암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조선산업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산업위기지역 내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관련 추경 예산인 조선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60억,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 58억,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40억 등 관련 추경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LNG 선박과 초대형 유조선과 같은 고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은 조선산업의 부활에 우리 제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조선산업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GM 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경제 불확실성이 점증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노동 현장에서의 파업 결정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5년 동안 4조 원의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 GM에서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회사가 살아야 노동도 존재한다는 극히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회사를 살릴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포스코 노조는 미중 무역 분쟁 등 경영 악화를 감안하여 복수노조 재출범 후 처음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는 성숙함을 보여 한국 GM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사에 축하를 보냅니다. 노사가 보다 성숙함을 보여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는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제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목적은 공직 후보자의 업무 적격성과 정책에 대한 비전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후보자의 능력 검증보다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흠집내기식, 신상 털기식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급기야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유출되면서 인권 침해에 가까운 공격이 판을 쳤습니다. 지난 9월 6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 17명이 97건을 질의했는데 그중 70건이 도덕성 관련 질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 36건의 질의를 했는데 이 중 35건이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대통령 인사권 견제가 아니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급기야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개입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진흙탕이라고는 하지만 금돈이 있는 법인데 아들과 딸, 처와 어머니, 동생과 이혼한 재수, 오촌 조카와 처남의 신상이 털려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친까지 명예와 인격이 훼손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고위공직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가족의 신상이 털릴까 두려워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기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정권의 문제였고 다음 정권에도 되풀이될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 개혁 TF를 거쳐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미국식 청문회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대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청문제도 개선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개혁, 정치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여야가 당리 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너무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휴일에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되었던 우리 현대글로비스 소속의 골든레이호 그 안에 한국인 선원 4명이 구조되지 못한 채 실종 상태였는데요. 41시간 만에 우리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미국 해안경비대 구조팀에 의해서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고 계실 우리 세월호 또 스텔라 데이지호 크고 작은 해상 사고 관련 가족 여러분들의 그 가슴 아픈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한 달이었습니다. 후보자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언론의 보도량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청문회를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면서 여의도에서는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됐습니다. 조국 대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역대급 혼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쟁점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의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혼란을 끝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조국 장관은 진보개혁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신랄하게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합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준 만큼 본인의 소임을 더욱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무개혁, 공수처의 설치 등의 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해서 더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일조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도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장관은 법무행정, 사법개혁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 됩니다. 검찰에 당부합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하십시오. 장관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데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장관은 임명 전부터 줄곧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에만 집중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한 가지 더 당부하겠습니다. 정치 권력, 재벌, 검찰 및 법조 권력 등 기득권의 부패 범죄 비리도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자들의 수사만큼 엄중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똑같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야당의 제1자가 붙어서 그런지 제1야당이 관심에 있는 것은 항상 첫 번째로 제1로 관심이 있는 것은 정쟁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국무위원 후보를 임명을 했는데요. 임명하자마자 제1야당의 입에서 터져나온 얘기는 국정조사 특검, 해임 건의안 등이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임 건의안 저희 민주당 당당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조국 후보자 문제로 국론이 무지하게 분열됐습니다. 장관 임명이 이토록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국내에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강인명 때문에 쏟아낸 언론의 기사만 120만 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중무역 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에 어두운 위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이고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 문제를 이제 국회가 풀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국회를 싸움의 도구로만 삼지 말고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할 일은 하는 국회, 그래서 국민에게 힘을 주는 국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1야당에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이 정쟁만 일삼으면 아마도 수권의 길은, 집권의 길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싸움만 일삼는 제1야당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쟁을 중지하고 협력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160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